믿고 쓰는 세차용품 센샤. 자, 밑보록 럭스입니다. 눈밭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와 있거든요. 이 멋진 자연에서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바로 이 멋진 차와 함께 서 있는데 일단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 눈앞에 이게 있다니. 올해 초에 이 차 런칭 행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외관이나 또는 뭐 실내나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준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 차량을 지금 한 5일 정도 계속 몰고 있거든요. 탈수록 정말 매력적인 그러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를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멋진 자연으로 빨리 지금 왔습니다. 자, 에스턴 마틴이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우아한 차량이 나왔는데 저희가 람보르기니의 우루스라는 그 차량도 SUV 그리고 슈퍼카라는 브랜드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상에서 우루스라는 차량에 대해서 많이 또 보고 저도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뭐 도산대로나 이런 데서 우루스라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매력적인 차량 그리고 이것과 직접적인 어떤 가격적인 경쟁을 하는 차량이다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는데 얘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매력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이 우루스라는 차량을 타다가 그것을 팔고 이놈을 계약을 해서 이놈을 또 타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도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그러한 우루스라는 차량을 판매를 하고 이 차량으로 왔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점이 매료가 돼서 왔을까? 사실은 처음에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타면 탈수록 그러한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 차량이었거든요. 이제부터 이 에스턴 마틴 DBX라는 차량의 매력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처음에 이 DBX를 봤을 때는 굉장히 섹시한 차량이었습니다. 외관을 봤을 때 정말 에스턴 마틴의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전부 다 묻어있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이전에 런칭 행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외관과 실내를 한번 보여드렸을 때 제가 했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앞모습도 당연히 에스턴 마틴의 전통적인 그 커다란 상어 같은 그 그릴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보다도 훨씬 더 마음에 들었었던 바로 뒷모습이거든요. 뒷모습이 뭐라고 할까, 이전에 에스턴 마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 요소인데 그 부분에 또 우리가 이제 뭐 빈티지라든가 이런 차량들의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정말 잘 묻어나 있고 쿠페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높은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 네. 쿠페의 그 모습도 잘 살려 있는 데다가 굉장히 커다란 22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휠하우스가 꽉 차 보이고 날렵한 스포츠카 같은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SUV라는 점에서 이 모델이 사실은 어떤 SUV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섹시한 모습의 이 차량의 디자인적인 요소는 아마 슈퍼카 브랜드의 이 차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 경쟁자가 하나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람보르기니 우루스라는 차량이에요.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겉모습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과격하고 우락부락하고 SUV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차종들은 요거보다 한 5천만원 가량 비싼 벤틀리의 벤테이가라는 차량이 하나 더 있고요. 뭐 롤스로이스도 우리가 리뷰를 잠깐 했었던 컬리널이라는 차량이 있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이러한 스포츠성 SUV의 슈퍼카 브랜드는 벤테이가와 컬리넌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차량을 리뷰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는 SUV의 요 정도 슈퍼카 급스 SUV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사실 그분들은 벤테이가와 컬리넌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벤테이가와 컬리넌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함이 많이 묻어있고 나이대가 한 40대로 훌쩍 중반을 훌쩍 넘어서 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스포츠 쿠페형 SUV의 슈퍼카 브랜드를 지향하시는 분이 만일에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루스와 이 DBX라는 차량 두 가지 중에서 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놈의 경쟁 차량은 당연히 가격대도 그렇지만 우루스라는 차량과 딱 맞먹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우루스라는 차량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도로에서 많이 봤을 때도 정말 이쁘다, SUV에 저걸 필적할 만한 SUV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차량을 몰고 지금 4일, 5일 정도 다니면서 아니요, 우루스랑은 정말 다른 차량이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라는 확신이 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람보르기니의 우루스라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분께서 한 분이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과감하게 팔아버리고 이 차를 계약해서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도 좀 들어봤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차량의 아주 매력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기도 해요. 사실 이 차량이 지금 출시돼서 출고가 되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약했었던 고객들에게 차량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한 10대도 채 안 되게 출고가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뭐 도로에 다녀도 뭐 도산대로나 이런 데 다녀도 우루스가 한 두 대 정도 여기저기 골목길에서 보이는 거에 비해서 이 차량은 안 보입니다. 제가 이 차량 5일 동안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스파이샷에 찍히고 여러분들이 또 인스타그램에다가 찍어서 럭스님 봤어요 막 이렇게 올려드린 거 보면 그만큼 눈에 굉장히 많이 띄는 것 같고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차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에스턴 마틴이라는 차량 브랜드도 좀 생소할 뿐더러 이 DBX라는 모델은 더더욱 생소한 차량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신차 효과? 뭔가 희귀성? 그거에 있어서 나머지 여타 슈퍼카 브랜드보다는 좀 더 희귀한 차량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또 30, 40대 이상 또는 50대, 70년대, 60년대 그때생이신 분들은 우리 007 있잖아요. 제임스 본드가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제임스 본드의 어떻게 뭐 MR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이 또 에스턴 마틴이라는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때 또 향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에스턴 마틴이라는 차량 브랜드의 내용 가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더 그러한 점에 있어서 희소성, 희귀성에 지금 거의 최고에 있다 라고 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로에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시선을 받았어요. 겉모습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많이 봐서 아실 텐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섹시하다라고 그래야 될까요?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격하고 스포츠카 같고 아주 전형적으로 여성성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남성적인 차라고 한다면 이 차는 굉장히 섹시하고 곡선미가 넘치고 뭔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집에 갈 때 계속해서 뒤를 돌아볼 정도로 그런 섹시한 미를 가지고 있는 한눈에 도로에서 눈을 확 사로잡는 건 아니지만 뭔가 볼수록 계속 매력이 있는 참 섹시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차량이 만일에 빨간색이나 또는 파란색이나
뭔가 그러한 확 튀는 색상이었다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페라리에서 SUV가 나왔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실제로 제가 이 차를 에스턴 마틴 출고장에서 받아왔는데요. 출고장에 흰색의 DBX가 하나 출고를 대기하고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진짜 여성스러운 차량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실내 외관 전부 다 람보르기니의 그러한 어떤 디자인 철학이나 디자인 요소들이 당연히 많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우디스럽다라는 오명을 지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아우디 Q8이라는 차량과 그 다음에 카이엔 쿠페, 그 차량의 바디와 샤시와 이러한 프레임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것들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머릿속에 아우디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고, 결국에 아우디가 모두 다 만들어서 그쪽으로 납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다른 차다. 제가 타고 있는 R8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우라칸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 이제 껍데기만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는 하는데,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닮은 부분이 있다라는 그 점 하나 때문에 어떤 오명이 있다면, 이 차는 모든 샤치와 바디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차 하나만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이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는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들과 전혀 공유되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에스턴 마틴 DBX를 설명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이 차량을 선택하신 오너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들이었고, 두 번째는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우라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을 제가 보기도 했지만 카본 외에 이렇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아니었거든요. 아우디스럽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묻어났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보였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가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차는 다르죠. 실내가 완전 고급스럽죠. 어디를 봐도 고급감이 많이 묻어납니다. 자, 이 에스턴 마틴 DBX의 제원은 일단 V8 트윈 터보를 달고 있습니다. DB11에 들어와 있는 그 엔진과 똑같은 엔진을 달고 있거든요. 550마력의 70토크 정도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 자체가 이렇게 커다란 놈인데도 2250km?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스포티한 맛을, GT 버튼, 저희가 이제 노멀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노멀 버튼으로 넣어놓고 가고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도 충분히 많이 전달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550마력의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은 바로 모드를 변경해야지만 그 진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모드입니다. 이제 이 버튼으로 여러분들은 DBX의 진가를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지금 바닥이 살짝 눈이 내린 다음이기 때문에 아주 스포티하게 완전 커브를 짖을 수는 없어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이 느낌이 잘 전달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팝콘 소리 굉장히 경쾌합니다. 여러분, 550마력의 70토크입니다. 무게 배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너무너무 경쾌해요. SUV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다가 서스펜션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와, 여기 지금 와인딩 코스거든요. 일부러 제가 이 차량의 진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와인딩 코스로 왔는데, 스포츠카와 비교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떡할 것이냐. 미션은 9단 미션이에요. 벤츠와 같은
9단 미션인데 미션 반응도 좋습니다. 스포츠성도 굉장히 뛰어난 미션이에요.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 배분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GT 버튼을 놓고 갈 때는 전혀 소음이 나지 않는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굉장히 경쾌한 이 엔진 사운드 그리고 배기 사운드와 함께 폭탄이 빵빵 하고 터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팝콘 배기음이 정말 저희를 막 흥분시키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GT 버튼하고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 버튼의 그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정속 주행을 하면서 다닐 때는 영락 없는 그냥 GT카 그냥 SUV임에 틀림없고, 그리고 스포츠 버튼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어마어마한 배기 사운드와 함께 팝콘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팝콘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모드를 하나 더 넣고 스포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수를 하나 내리는 거죠. 스포츠 플러스 버튼입니다. 자, 갑니다. 이런 SUV로 이런 와인딩 길을 이렇게 경쾌하게 돌아 나가다니. 말이 안 나오네요. 팝콘음이 미친 듯이 터집니다. 엔진 진동이 실내까지 들어와요. 에스턴 마틴 진짜 매력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약간 코너길에서도 많이 출렁거리지 않게 잘 잡아주는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서스펜션이에요. 또 리뷰를 해야 되니까 너무 막 달릴 수는 없고, 다시 저는 GT 버튼을 눌러서 평화롭게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말씀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정말 제가 마음에 들었었던 건 일단 첫 번째로는 서스펜션이었어요. 서스펜션이 이게 오프로드 성능까지 겸하고 있는 그러한 차량이기 때문에 위로 5cm 아래로 5cm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일반 단수에서 지금 단에서 위로 5cm 정도 아래로 5cm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오늘같이 이렇게 눈길에서 눈이 좀 많이 쌓여있는 곳을 통과하고 싶다 한다면 위로 5cm를 올리면 되고, 집에 가면서 앞에가 좀 뚫렸네, 도로 사정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싶으면 아래로 5cm가 내려간 상태에서 스포츠 버튼을 누르고 가시면 됩니다. 즉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주는 차가 바로 이놈이죠. 두 번째로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일단 너무 편해요. 이렇게 GT 버튼을 누르고 그냥 다닐 때는 진짜 영락 없는 그냥 일반적인 SUV인데 울컥하지도 않고요. 미션이 9단 미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효과적인 부분, 연비가 너무 안 좋으면 기름값, 휘발유값 뭐 이런 차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름을 자주 넣는 것도 짜증나거든요, 그들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기름 넣으러 가기 귀찮아서 연비 좋은 차를 사시기도 하는데, 이 차량은 일반적인 GT 버튼으로 놓고 그냥 다녔을 때 연비가 제가 여기 오는데 7에서 7.5 정도의 일반적인 주행 연비가 나옵니다. 네, 그 정도면 사실 꽤 좋은 연비거든요. 물론
아까 같이 스포츠 플러스 버튼을 넣고 조지기 시작하면 바로 지금 한 5km 정도로 연비가 5 정도로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정속 주행을 했을 때는 6에서 7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세 번째로 이 차를 타면서 굉장히 또 좋았었던 장점 중에 한 가지는 편의사항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일단 첫 번째,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 카플레이가 연동이 되어지면서 뭐 솔직히 말해서 수입 차량들, 정말 국산차가 아닌 이상은 수입 차량들이 앞에 있는 이 센터페시아에 나오는 이 화면 정보창에서 쓸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일단 내비 자체를 뭐 독일에서 나오는 내비건 아니면 이제 원래적으로 깔아있는 내비건 간에 뭐 구글 맵지도 이런 것들을 쓰기는 참 힘드니까, 결국에는 어떤 것이든 간에 앞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티맵을 본다든가 뭐 카카오 내비를 본다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차량은 아예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자체로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일반적인 핸드폰을 하나 쓰면서 이 안에다가 애플 카플레이를 위한 따로 핸드폰이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것만 꽂아서 이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 뭐 전혀 이 안에서 뭐 불편한 게 없을 정도로 티맵 하나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음악도 들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DBX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장점이 넘치는 차량이 단점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단점,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아닐까요? 바로 이 조그 부분이요. 다이얼을 돌리는 조그 부분이 아무래도 벤츠에서 납품을 받아서 쓰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UI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벤츠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형 벤츠 MB UX의 그 다이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 뭐 구형 E클래스라든가 지금 페리가 되기 이전 E클래스나 저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를 탔었는데 그 S클래스에 들어가 있었던 조그 다이얼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어떻게 이 차량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났고요. 그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 벤츠와 똑같네 라는 부분이 벤츠의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에스턴 마틴인데 왜 벤츠스러운, 너무나 벤츠가 요즘에 대중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익어 있는 그 벤츠스러움이 여기 왜 묻어나 있을까라는 그것에 대한 이질감, 에스턴 마틴에 벤츠가 들어가 있네 라는 그 이질감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느껴는 부분이지, 이게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봐왔었던 부분이고, 조작을 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기 때문에 편리하기는 하나 너무나 눈에 익숙해서 에스턴 마틴스럽지 않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이 눈에 좀 눈에 거슬리기는 하나, 일반적인 다른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이건. 두 번째로 이 차의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부분,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차 간의 간격을 조절하는 그 정도의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뭐랄까, 이제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을 유지해주는 그 어시스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아우디나 BMW 요런 차들, 양산 차들에서 또는 현대자동차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에스턴 마틴의 지금 DBX에서는 자율주행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 즉 핸들을 조향해주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세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요거는 조금 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소프트 클로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량은 문을 굉장히 세게 닫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클로징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을 때 조금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문을 세게 닫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약간 차급세 안 맞는다라고 할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소프트 클로징이 없다라는 것이 세 번째 좀 단점이 아닌가. 그 외에는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습니다. 이 차량 하나 정말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이 차량을 처음에 받아왔을 때는 사실 이거 우루스한테 많이 밀리겠다라는 느낌이 컸던 게 사실이에요. 이제 색상 자체도 조금 화려하지 않은 컬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차를 계속 하루 이틀 3일 몰면서 사실 저는 그러한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우루스, 제가 직접 우루스를 몰아보기도 하고 직접 많이 보기도 했었는데, 우루스라는 차량, 물론 남성성이 가득 차 있는 굉장히 멋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너무나 눈에 띄고 너무나 스포츠카스럽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차량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러한 슈퍼카 브랜드 중에서 SUV,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SUV를 고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3억이 넘는 SUV를 선택하실 분들은 사실 뭐 우라칸이나 뭐 아벤이나 이 정도 되는 그러한 화려한 스포츠카가 없지 않을 거라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그러한 화려한 스포츠카 분위기는 그냥 스포츠카를 사서 즐기시면 될 것 같고, 편안하게 너무 사람들 눈에 많이 튀지 않는 그러한 편안함 속에서 슈퍼카의 섹시함과 약간 페라리를 닮은 그러한 섹시한 그리고 매력이 넘치는 그러한 부분을 원하신다면 저 같으면 이 차량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루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페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DBX를 선택하시면 120%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제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가 막힌 제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 첨가제, 바로 이 프로롱이라는 거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유튜브 광고도 그렇고 뭐 SNS 광고에서도 우리 컬처맨 박준영 씨가, 왓썸맨 박준영 씨가 열심히 막 광고를 하시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박준영 씨가 직접 차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직접 많이 또 쓰셨다라는 것도 직접 얘기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 제품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프로롱이라는 제품입니다. 롱, 오래 뭔가를 간다는 얘기 아닐까요? 엔진 오일 첨가제예요. 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신차에다가 넣는 거, 요거는 중고차나 조금 키로수가 많은 차량에다가 넣는 거,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네, 엔진 오일 첨가제. 요 차가 지금 에스턴 마틴 DBX가 2000km 정도 뛰었으니까 요게 거의 신차거든요. 그러면 요 놈을 하나 갖다가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하나를 지금 이 차량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본넷을 열고 가야 됩니다. 근데 너 에스턴 마틴 본넷이 어디 있는 줄 아냐? 왜 줘서 그래요? 그렇지. 나도 한참 걸렸다. 운전석에서 진짜 플래시 비치면서 한참을 찾았는데, 모든 에스턴 마틴은 전부 다 여기 있다. 무조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에스턴 마틴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본넷 여는 레버는 조수석 밑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세요. 좀 특이하죠? 자, 어마어마한 V8 트윈 터보 4.0이라고 써져 있는 요 엔진에 요것을 엔진오일 첨가제를 하나 넣을 겁니다. 신차기 때문에 요 하얀색의 요 엔진은 신차 전용, 거의 신차 전용이거든요. 일단은 뭐 엔진 마모라든가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가, 그리고 엔진 열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런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미 저는 한 달 전부터 제 차 BMW 8 시리즈 840D 디젤 모델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R8 모델하고 알파에도 지금 이미 다 이걸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입양했었던 랭글러에도 요것을 다 넣어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이전에 썼었던 엔진오일 첨가제 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면서 효과는 솔직히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또 아무 제품이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면 쓰시면서 에이 이거 별론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과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쫙 뿌리고 후기를 항상 듣고 저희가 럭스몰에다가 이거를 가져오는 편이라서, 럭스몰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것에 대한 효과 그리고 검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요 놈을 이 차량에다가 넣겠습니다. 터보 차량에 특히나 좋아요. 터보 차량에 특히나 좋고, 하나 넣으면 됩니다. 약간 액체 성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과의 어떤 궁합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까지 다 넣습니다. 다 넣네요. 지금 제가 요거 한 통 넣었잖아요. 요게 350ml인데 사실 요렇게 V8 엔진의 4.0 정도, 그러니까 4000cc 정도 되는 차량들은 요거 두 통을 넣어야 돼요. 한 통 이미 제가 넣고 집에서 올 때 한 통을 이미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넣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통을 더 지금 넣는 건데, 보통 2000cc는 요거 한 통, 그리고 2000cc 이상의 3000cc 이상이 된다면 요거 한 통 반, 또는 4000cc 같은 것들은 요거 두 통 넣으시면 됩니다. 이 차량 이제 완벽하게 엔진 오일까지 프로론과 함께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엔진 열 효율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터보 차량들 같은 경우, 특히나 본인 차량이 터보 차량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했었던 그 약간 남색의 통, 그거를 가지고선 용량에 맞춰서, 엔진오일 용량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신차 전용인 것 같아요. 신차 전용. 그래서 저는 사실 신차 전용 요거는 랭글러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RA타고 840D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기 때문에, 중고차라고 하기보다 좀 이제 뭐 2000, 3000km 이상 뛴 차량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을 그 남색의 그 놈을 갖다가 넣습니다. 완벽한 차량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 제품 혹시나 엔진에 대해서 엔진오일 어떤 열관리라든가 엔진의 소음이라든가 특히나 디젤 모델을 타신다던가 터보 차량을 타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엔진오일 첨가제가 될 거거든요. 럭스몰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요거 조만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도 한번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 뭐 한 10분 정도, 뭐 중고차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차 타시는 분들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제가 이벤트를 마련할 생각이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이벤트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프로로 너도 한번 써봐.